but I knew for sure I wanted something more.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 소개 시간입니다. Oh, you look so surprised. I could see it in your eyes. I brushed it off, saying we're just best of friends. Let's keep it that way till the very end. You and me all 안녕하세요. 시드니는 지금 비가 내리는 오후입니다. 날씨가 가을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있는데요. 창밖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오늘 상당히 운치 있는 커피를 부르는 날과 같습니다. guess that's why. We were 16 when I saw only gray skies. Trying to forget about that hard time. Best things, that's what we thought for sure. But I didn't know that we had something more. You told me how you felt, how our chemistry worked well. But I was so surprised, I didn't think you would be mine. I told you so that we could be more than friends. You said let's stay this way, so I left it to forget. 네, 안녕하세요. 임 대표입니다. 오늘 임 대표의 책 소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업가의 답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보니까 혁신을 이룬 스타트업은 어떻게 데스밸리를 넘었나,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이죠. 창업을 해서 이제 스타트업이 돼서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다 사라지고 말지만 이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어서 성공으로 이루었던 일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오늘의 집, 유닉 등 MZ세대들이 사랑하는 스타트업 현장의 이야기라는 겉표지의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이룬 스타트업은 어떻게 데스밸리를 넘었나? 두 분이 공저를 하셨네요. 성호철, 임경업. 알라딘 평점은 9.7점을 받았고요. 출판사 포르체에서 2021년 12월 22일에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들은요, 대부분 알라딘 책에서 참조를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라딘의 회원이거든요. 자, 저자 소개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저자 성호철, 최근작 창업가의 답와 1번 소통하는 문화권 TW 세대 총 6권 정도가 있습니다. 자, 저자에 대한 이야기. 1974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시절 시인을 지망했고 고려대 국문과에 들어갔다. 한때 열병처럼 일본 소설하리를 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좋죠. 원서를 10번 넘게 원서를. 네, 도쿄에 넘어가 와세대 대학에서 일본 근대 문학을 공부했다. 일본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한두 해 만에 포기하고 돌아와 서울에서 기자가 되었다. 10년간 테크놀로지 미디어를 취재했다. 소통하는 문화권 TW세대. 손에 잡히는 유비커스. TW세대는 직접 쓰신 거고요. 손에 잡히는 유비쿼터스는 번역서입니다. 등의 몇 권을 번역하였다. 도쿄 탈피해서 15년이 지난 2014년 다시 도쿄에 갔다. 게이오 대학 방문연구원으로 1년간 머물렀다. 다시 일본 열병이 들었다. 40이 넘어든 열병은 열감에 잠 못 들어 하루키를 집어드는 20살 청년 때와는 달랐다. 끊이지 않는 미열의 밤에 야마모토 시치헤이의 일본론인 공기의 연구를 읽었다. 세상이 모두 아는 일본을 나만 모르는 것이냐? 닥치는 대로 읽고 눈이 충혈되도록 고민하고 다음날 일본인 지인을 만나 물어볼 질문을 생각하며 설렜다. 일본 문화와 또 일본에 대한 경제 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고 관심이 되게 많으신 저자이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저자는 임경업. 최근장은 창업가의 답 총 2권이 있습니다. 1989년 광명에서 출생했고 2014년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해 조선일보에 입사해 비트코인, 블록체인, 공유경제, 메타버스, NFT, 타다 등 주로 복잡한 테크화들을 현장 취재했다. 정말 오랫동안 테크 취재팀 막내 기자로 있으면서 토스 이승건, 마켓 켈리, 김스라,
펄 비스트, 김대일, 직방 안성우, 오늘의 집, 이승재 등 스타트업 창업가를 취재했다. 자, 책 속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좀 아는 기자들이 당근마켓부터 뉴욕까지 지금 MZ세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 창업가가 12명과 만나 나눈 대화를 엮었다. 일명 요즘 네카라쿠, 베탕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라고 불리는 IT 기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는 이미 그들이 성공한 이후에 전하는 말뿐이다. 천편일률적인 보도자료 말고 진짜 치열한 스타트업 현장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저자는 이미 성공한 뒤에 과거를 돌아보며 미화한 스타트업 창업가의 회고가 아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담았다. 따라서 이 책에는 실제 스타트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겉보기에는 쉽게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12인의 창업가가 어떻게 실패하고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실패 속에서 어떤 성공의 단초를 발견했는지 말이다. 경제 전문 기자인 저자는 창업가 12명의 이야기에 자신의 인사이트와 해외 창업가의 사례를 더해 한층 더 풍성한 내용을 전한다. 100% 공감이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요즘 소위 뜨고 있는 스타트업 이야기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의 이야기와 잘 접목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자,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프롤로그 창업가의 답, 끝까지 도전하라. 당근마켓, 파괴 강박을 버린 라스트 무버. 레디시 호모 빅토르 사고와 찰스 디킨스의 1페니 소설. 한국 신용 데이터. 태풍의 하늘을 나는 돼지, 그 치열함과 디테일. 스타트업 카카오 기원설. 왜 유독 카카오 출신의 창업가가 많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카카오 출신이 많은데 카카오는 들어가면서부터 뭘 창업할지, 언제 이 회사를 나갈지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토론을 한다 하더라고요. 나 이 회사 나가면 뭐 할 거야? 아주 오픈 마인드인 것 같아요. 자, 또 계속 한번 목차를 읽어볼게요. 오늘의 집. 베조스의 800번과 제2 타임을 찾는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퍼블릭. 이게 다른 회사들은 10년 동안 10년 후에 뭐 해 먹을지를 연구하고 그걸 준비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베조스는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을 꾸준히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기 아이디어를 계속 구했다는 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퍼블리. 비타민에서 페인킬러로 퍼블리의 6년 피벗. 캐플릭스. 12번의 창업, 몇 번의 실패와 몇 번의 엑시트. 그의 카타르시스. 현금 1억 원의 가치를 묻는 배달의 민족. 리드. 패러다임 시프트. 정답이 없는 길을 올라타라. 런드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찾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와 독점의 법칙. 고피자. 나이키 러닝화와 고피자의 푸드트럭. 강남 언니. 뉴욕 양키즈 같은 창업팀과 10X 철학의 접점. 정육각. 은총알은 없다. 납총알을 들어라. 유닉. 고스미가 좁은 오솔길을 가는 이유.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창업가의 애플 로고. 창업 멤버를 내보낸 창업가를 위한 변. 자, 이번에는 책 속에서 저희 임대표의 책 소개의 가장 중요한 핫한 코너죠.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그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왓패드라는 웹소설 사이트죠. 거기에 이제 이승윤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승윤은 왓패드의 작가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왓패드는 작가들이 웹소설을 올리고 무료로 독자들이 보는 사이트다. 무료라는 지점에서 웹소설 작가들의 페인 포인트를 본 것이다. 소설을 써도 돈 못 벌지 않느냐. 유료 웹소설 플랫폼을 만들 건데 들어올래? 라고 했더니 200명이 금방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레디시 앱도 안 만든 상태에서 피벗을 선언한 셈이죠. 그리고는 ITV
회장이자 엔터업계 대부 피터 바잘제트 죄송합니다. 이름이 좀 피터 바젤제트에게 레디쉬 모델을 처음 피칭했어요. 찰스 디킨스가 150년 전에 책을 챕터별로 팔았단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도 책은 비쌌고 중산층의 사치제에 가까웠거든요. 대중들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위한 책 한 권을 챕터별 연재 방식으로 1페니에 판 거죠. 레디쉬도 모바일에서 페니 소설을 팔겠다고 설득했어요. 레디쉬 호모 픽토르의 사고와 찰스 디킨스의 1페니 소설. 그러니까 소설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서 볼 때 이 책을 뭐 오디오북도 그렇고 일반 책도 그렇고 통째로 하는데 여기는 레디쉬는 챕터별로 이걸 파는 거죠. 그래서 좀 읽다가 재미없으면 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 그러면 챕터별로 다 사서 보는 거죠. 아주 새로운 또 경영 전략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왜 실패했느냐고 물으면 듣는 사람은 거의 똑같다. 처음 구상대로 치열하게 고생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내놨지만 정작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것. 창업 초기 열정과 패기로 계획을 세울 때까지 창업가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 얼마 가지 못해 시장의 혹독한 평가에 좌절한다. 계획과 구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경우도 때로는 작은 디테일이 시장의 니즈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질적으로 기업의 실패 이유는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다. 중요하죠. 본질적으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니즈에 맞지 않는 거죠.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의 집 베조스의 800번가 제2타임을 찾는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에 있는 챕터입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캐플릭스가 자부하는 대기업 못지않는 ERP 기술은 사실 12번의 창업 덕분이다. 한 번의 창업 그리고 곧 이은 성공과 같은 스토리는 주변의 스타트업을 아무리 수소문해 봐도 거의 없다. 모든 실패가 성공의 미끄럼이 되지는 않는다. 실패에서 성공을 배우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들만이 생존자다. 캐플릭스의 윤영준이 모자이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제주 패스라는 렌터카 비즈니스를 제대로 굴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소수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캐플릭스 12번의 창업, 몇 번의 실패와 몇 번의 엑시트, 그의 카타르시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주도에는 소규모 렌트카 회사가 그동안에는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규모 렌트카 회사에서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낸 거죠. 페이지 148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창업을 하고 기업을 이끄는 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스타트업 창업가는 발명가가 아니다. 간혹 스스로 발명한 기술로 성공한 창업가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발명가보다 창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 가깝다. 미래 산업을 주도할 패러다임을 찾아내는 해안, 그 패러다임에 같이 올라탈 인재와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 모든 것을 버무린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성공한 창업가들의 공통점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보다 특별한,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일은 서슴지 않는다. 리드의 패러다임 시프트 정답이 없는 길을 올라타라. 우리 저런 얘기도 있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에게 물어라. 그냥 혼자 머리만 그냥 쥐어뜯고 있다고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배민을 낳은 조성우는 미국 여행을 떠났다. 2017년 여름이었다. 일행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고속도로를 달렸다. 이상하게 차 안이 무척 시원했다. 뒤를 돌아보니 차 뒷유리가 모두 깨져 있었다. 좀 황당한 일이네요. 도둑은 차의 유리를 깨고 트렁크 랩터 뜬 모든 물건을 쓸어갔다. 조성우는 허탈하게 차 안을 정리하다 도둑이 쇼핑백에 넣어둔 빨래만 두고 간 것을 알았다. 비싼 옷도 있었지만 빨래는 손도 대지 않는다. 세탁물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구나. 왜 훔쳐가지 않지? 집 앞에 빨래를 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세탁물 수거와 배송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런드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찾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와의 독점의 법칙. 요즘 한 가구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세탁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도리어 빨래방이 다시 유행처럼 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봤던 어떤 그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두 명이 새벽에 빨래방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전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둘 다 변호사인데도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세탁기를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런드리고 빨래를 맡겨놓으면 빨래를 해서 갖다주는 서비스. 대단합니다. 자, 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의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치의 창업가 벤 호로위치는 투자 심사 때 언제나 스타트업이 은총알에 집착하는 게 싫다며 납총알을 펼친다. 납총알 OEM이라고 그러죠. 위탁 생산자 방식. OEM을 맡기고 브랜딩에 집중하겠다는 스타트업에 왜 직접 제조에 뛰어들어 제대로 경쟁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담은 은총알을 찾는 짓 따위 그만두라는 식이다.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는 뾰족한 답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의 경험에 묻어있는 조언이다. 벤 호로위치는 소프트웨어 회사 옵스웨어의 창업자 시절 강력한 경쟁자 등장 탓에 여러 거래에서 패배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우리에게는 은총알은 없고 납총알만 있습니다 라고 했다. 문제 해결 방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더 싸고 나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었고 실제 그들은 그렇게 개발에 몰두해 위기를 돌파했다. 정육각. 은총알은 없다. 납총알이 들어라. 이 정육각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미국으로 그 유학을 장학금 받고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이 고기의 삼겹살의 매력에 중독이 되신 창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챕터 정말 재밌더라고요. 페이지 231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유닉의 도전은 저널리즘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종이신문사의 혁신 대명사로 불리는 뉴욕타임즈보다 본질적인 접근 방식이다. 뉴욕타임즈 같은 종이 신문사의 인터넷 구독자 확대는 혁신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적응에 가깝다. 뉴닉의 질문은 글 쓰는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때때로 저널리즘이라는 게 진정 무엇이냐는 본성에 의한 의구심을 찔러댄다. 신문사를 위한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유수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를 묻고 있는 것이다. 종이신문이 뉴스 소비자에게 충실히 텍스트 컨텐츠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시대에 뒤처진 낡은 방식에만 얽매이는 통에 뉴스 소비자는 제대로 뉴스 소비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인 건 아닌지 묻는다. 저널리즘 스타트업만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유닉. 점점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인터넷 신문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또 기사들도 그냥 사실 반복적이잖아요. 여기서 뭐고 여기서 또 나오고 저기서 뭐고 저기서 또 나올까 그런 거 말고 어떤 뉴스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파고들어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저널리즘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 유닉. 고소미가 좁은 오솔길을 가는 이유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또 페이지 마지막으로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이란 생명체는 자신의 성장통이 너무 커서 스스로 살기 위해 창업팀 초기 멤버들에게 자신의 걸음이 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게 절친이던 동료의 입을 통해 이제 팀장 자리에서 내려가 달라는 언어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창업 멤버가 다들 승진했는데 한 명만 제외해야 하기도 하고요. 창업 멤버가 조직 문화를 해치는 바람에 최악의 이별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창업가는 오직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판단을 내릴 뿐이고 그럼 창업 멤버와의 거리는 더 멀어질 거예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현재 창업 멤버가 모두 10주년, 20주년 때 같은 회사에서 있을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다들 본인의 삶을 살죠. 그렇죠. 같이 스타트업을 했다가 정말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거나 어느 정도 일정한 환경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창업 20주년이 될 때 활짝 웃는 기념사진 한 장 못 남긴다면 기업 밸류를 아무리 높게 받았다 한들 성공한 창업가일까요? 싸울 땐 치열하게 서로 싸우더라도 지금 옆에 창업 멤버야말로 50대 때 평생 친구로 재활 동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창업가의 에필로드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업가의 답에라는 책을 함께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 책 강추합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남은 하루 응원하고요. 그럼 다음 임 대표는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